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7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드디어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책의 분량상으로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프라이스 액션에 할당되어 있는데요. 프라이스 액션 강의는 약 30강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9장 1강 수요와 공급 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 구간의 개념과 와이코프의 시장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S&D 패턴, 그 수요와 공급이죠. Supply and Demand 패턴의 유형과 작도, 그리고 S&D를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 구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구간의 정의는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진행되는 가격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구간은 분배 구간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에 형성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강한 하락세의 시작을 나타내는 캔들스틱과 이러한 캔들이 형성하는 구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 구간의 경우 반대로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형성되며 축적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강한 상승세의 시작을 나타내는 캔들스틱과 이러한 캔들스틱이 형성하는 구역을 수요 구간, 디맨드 존, 그리고 축적 구간, 어큐뮬레이션 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이코프와 시장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코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제시했는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는 가격이 횡보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단순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와이코프는 보다 더 시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시장을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마크업, 디스트리뷰션, 마크다운의 4가지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켓메이커, 와이코프의 개념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마켓메이커들은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본을 시장에 투입할 수 없게 되고요. 지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 나누어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 구간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자산을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종료할 때도 워낙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공급 구간을 형성시키며 매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켓메이커들이 매수와 매도를 맞췄을 때,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시장은 마크업 혹은 마크다운처럼 큰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S&D 패턴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반전형, 지속형 패턴이 그것입니다. S&D 반전형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반전형 패턴은 드랍, 베이스, 랠리, 하락, 바닥, 상승이죠. 혹은 랠리, 베이스, 드랍 구조를 갖습니다. 상승, 천장, 하락 구조이죠. 드랍, 베이스, 랠리는 강세 반전형 패턴이고요.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요 구간, 콘솔리데이션 존이죠. 수요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랠리 베이스 드랍 구조는 약세 반전형 패턴에 해당하고요.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대로 공급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가격이 다시 베이스에 근접할 경우에는 수요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공급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S&D 지속형 패턴입니다. 지속형 패턴은 랠리, 베이스, 랠리 혹은 드랍, 베이스, 드랍의 구조를 갖게 되죠. 상승, 횡보, 상승, 그리고 하락, 횡보, 하락의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횡보, 상승 구조는 강세 지속형 패턴이고요.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수요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드랍, 베이스, 드랍, 하락, 횡보, 하락 구조는 약세 지속형 패턴에 해당하고요.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공급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격이 다시 베이스에 근접할 경우에는 역시 수요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공급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추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D 구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먼저 현재 시장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가격을 식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직전의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겠죠. 직전의 하락세를 확인하고요. 혹은 상승세가 될 수도 있고 횡보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액션,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난 구역을 찾는데요. 이는 큰 양봉 혹은 음봉을 찾아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가격 움직임의 시발점이 되는 구간을 찾아서 마킹하면 추세를 일으키기 전에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해서 어큐뮬레이션을 하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S&D 구간을 작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횡보 혹은 강화 구간에서 캔들 무리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D 구간에서 베이스는
좁은 보합 구간에서 나타나는 10개 미만의 작은 캔들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임프레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캔들 수는 적을수록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의 매집 평균가를 보다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캔들 수가 많아서 너무 폭이 넓어지게 되면 활용성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급 구간은 횡보 구간의 상단과 가장 낮은 캔들의 몸통을 이용할 수 있고요. 수요 구간은 횡보 구간의 하단과 가장 높은 캔들의 몸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D 구간을 작동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강한 반전 캔들 한 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강한 반전 캔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 개의 캔들만으로도 충분히 S&D 구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망치형, 유성형, 장악형 캔들 등 우리가 캔들 파트에서 살펴본 반전형 캔들이 강한 반전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 구간의 경우는 단일 캔들의 하단 꼬리와 몸통 상단을 이용할 수 있고요. 공급 구간의 경우는 단일 캔들의 상단 꼬리와 몸통 하단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한 S&D 구간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S&D 구간은 5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 좁은 가격대. 왜냐하면 넓은 범위의 가격대를 가지는 S&D 구간은 불확실성이 높고 이 범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 미만의 캔들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축적 및 분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 구간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가격 이동입니다. 추세를 시작하는 돌파 캔들은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강한 S&D 구간은 이전에 침범당하지 않은 구간이 강한 S&D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구간은 돌파 이후 아직 가격대가 침범당하지 않은 구간이고요. 테스트 횟수가 많을수록 약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돌파 혹은 스프링이 나타난 구간도 강한 S&D 구간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는 마켓 메이커들의 스탑 헌팅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즉 마켓 메이커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한 S&D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일 이동평균선과 S&D 구간을 사용한 간단한 트레이딩 예시고요. S&D 구간을 설정한 이후에 가격의 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이용해서 거래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라이스 액션 첫 시간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구간의 개념과 형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수요와 공급의 패턴 유형, 반전형, 드랍 베이스 랠리, 그리고 랠리 베이스 드랍, 그리고 S&D 지속형 패턴, 랠리 베이스 랠리, 드랍 베이스 드랍, 이 구조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S&D 구역을 판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